안녕하세요. 미스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아더왕의 12명의 기사들 중 가웨인경에 관한 영화 그린나이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4세기 말 영국의 대표적인 두훈시로 알려진 가웨인경과 녹색의 기사를 데이비드 로버리 감독이 현대적 각색으로 만들어낸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녹색 기사와 마녀 로건 르페이 등은 아더왕 전설에 등장하는 켈트 신화적 인물들입니다. 이미 12세기 프랑스에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를 다루는 많은 중세 기사도 문학이 유행했고, 녹색 기사 이야기는 그 유행 이후에 영국에서 쓰여진 두훈시여서 켈트적 특성과 기독교와의 갈등 같은 것들이 아주 깊이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앞에 녹색의 기사가 나타나서 목베기 게임을 제안합니다. 게임의 룰은 자신의 목을 내려친 자에게 1년 뒤에 똑같이 목을 잘라준다는 것이죠. 기사라면 자신만의 아주 무용담이 있어야 할 텐데, 이렇다 할 자기 이야기가 없던 가웨이는 녹색 기사의 게임을 수락하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잘려진 자신의 머리를 손에 든 녹색 기사는 1년 뒤에 녹색 예배당으로 자신을 찾아오라며 떠나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가웨이는 게임의 룰대로 녹색 기사를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여정 중에 강도 소년을 만나 봉변을 겪고, 또 목 잘린 소녀 위니프레드의 잘린 머리를 호수에서 찾아주고, 버틀락 성주 부부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모두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이며, 가웨이는 여러 번의 망설임과 유혹을 물리치고 끝내 녹색 기사에게 목을 들이미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원래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는 기독교의 성배 탐색담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캐멜럿 왕국이 완성되는 날, 만찬장에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성배가 내려왔다가 사라지자 원탁의 기사들은 저마다 성배를 찾는 모험을 떠납니다. 지상의 것을 모두 다 이룬 원탁의 기사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영적 과제, 퀘스트였던 것이죠. 학자들은 아더왕이 켈트의 신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켈트 신화와 기독교 문화가 스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배 탐색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도 문학이 성행했던 당시가 중세 기독교 사회였고, 성배 탐색담은 대개 기사들의 성배 찾기 모험이 아주 지리멸렬하게 끝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부왕 이야기나 붉은 기사, 녹색 기사의 이야기들이 그런 신화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켈트적 세계를 드러내는 것은 녹색 기사, 녹색 벨트, 선물 교환, 목 자르기 게임 같은 수수께끼 같은 키워드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신화는 대칭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등가 교환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원수도, 선물도, 신의 은총도 일방이 일방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공짜가 없습니다. 이러한 등가 교환의 신화적 사고가 여실히 드러나는 이야기가 이 녹색 기사 이야기입니다. 녹색 기사는 가웨인에게 무용담을 주는 대가로 똑같이 그의 목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기 목을 잘랐으니까요. 녹색 기사의 예배당을 찾아가는 가웨인에게 고아 소년이 길을 가르쳐 주지만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강도로 돌변합니다. 가웨인은 자신의 녹색 벨트와 말과 검을 다 빼앗깁니다. 위니프레드는 자신의 목을 찾아달라고 가웨인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가웨인이 대가를 요구하니까 마지막에 자기 목을 다 찾고 난 뒤에 녹색 기사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버틀락의 성주는 그에게 서로 얻은 것을 교환하자고 제안을 하죠. give and take, 선물 교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성주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사로잡은 여우를 그에게 주고, 가웨이는 자신을 유혹하는 그 성주의 부인이 준 키스를 그 성주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웨이는 성주의 부인에게서 받은 녹색 벨트를 또 받습니다. 어머니가 준 것은 그때 강도를 당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차고 가웨이는 녹색 기사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에서 녹색이라는 것은 자연이고 생명력이고 또 에로틱한 어떤 삶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처럼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는 것이니까 녹색 기사가 목을 자르고 자신의 목을 들고 있는 그 이미지는 돌고 도는 삶과 죽음, 자연의 순환, 식물과 자연의 어떤 계절의 바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한이 1년이었죠. 목을 자르고 돌려받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일까요? 켈트 사람들에게 예로부터 두개골 숭배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개골은 부와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말하자면 복주머니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트 전사들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적의 두개골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하지요. 위생은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에도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등장하고 기억나시죠? 슬리피 할로우 같은 호러 영화에도 자신의 잘린 머리를 찾아다니는 목 없는 기사가 공포의 원천이었습니다. 켈트 신화 속에 자기 머리를 들고 다니는 그 이름이 둘라한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둘라한은 머리가 없는 기수로 대개 검은 말을 타고 자기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때로는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기도 한답니다. 죽음의 전조를 알리는 켈트 신화 속의 존재죠. 이후에 기독교 성인들을 그린 그림들 중에도 자신의 잘린 머리를 들고 다니는 그런 성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성인들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목이 잘린다는 행위는 죽음을 의미하니까 녹색 기사가 가웨인경에 목을 치는 것은 필멸의 죽음을 마주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 성적 욕망 이런 여러 삶의 욕망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가웨인의 마지막 선택은 아주 인상적이죠. 불완전한 필멸의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어떤 의연함이라고 할까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 정해진 삶의 시간 동안 늘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삶의 경구를 녹색 기사를 만나러 가는 가웨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시각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몽환적인 그런 장면들로 넘치는 신화적인 영화 그린 나이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